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 야마구치 슈. 이 책의 저자 야마구치 슈는 세계 1위 경영, 인사 컨설팅 기업 콤페리에이 그룹의 시니어 파트너이자 히토스바시 대학교 경영관리 연구과 겸임 교수로 일하며 현장에서 철학적 사고로 문제를 해결해온 경험을 살려 유수의 비즈니스 스쿨에서 지적 생산기술, 지적 전략을 가르쳐왔다. 철학 전문가도 아닌 그가 왜 사회인을 위한 철학책을 쓰고자 했을까? 그 이유는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이 사회를 이루고 영위하는 데 크고 작은 역할을 맡고 있는 개인들이야말로 철학의 본질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한다. 최근에서야 철학을 중심으로 한 교양 과목이 앞으로 세상에 막대한 권력과 영향력을 미치게 될 엘리트를 교육하는 데 중요하다는 사실이 대두되고 있다. 서양의 경우 유럽의 엘리트 양성을 담당해온 교육기관에서는 오래전부터 철학과 역사를 필수 과목으로 가르쳐왔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정치, 경제 분야에 무수히 많은 엘리트를 배출하고 있는 옥스퍼드 대학교의 간판 학부 PPE에서는 철학이 새 학문의 필두로 꼽힌다. 프랑스의 고등학교 과정인 리세에서도 이과와 문과를 불문하고 철학이 필수 과목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대학 입학 자격시험인 바칼로레아의 첫날 첫 시간에는 전통적으로 철학시험이 실시된다. 그들은 왜 기꺼이 시간을 할애하여 걸핏하면 쓸모없는 학문으로 치부되기 일수인 철학을 우선순위로 배우고 있는 것일까? 철학을 배우면 어떤 일에 도움이 된다거나 멋있어 보인다거나 현명해진다는 것이 아니고 철학을 배우지 않고 사회적 지위만 얻으면 문명을 위협하는 존재, 한마디로 위험한 존재가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책이 기존의 철학 입문서와 다른 이유는 이 책에서 내세우는 콘셉트가 철학 사상의 중요성보다 저자 자신이 실감하는 유용성을 토대로 편집되었다는 점이다.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만을 기준으로 평가에 담았다. 그렇게 이 책은 50가지 주제에 대해 철학과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들어 설명해주는 책이다. 타인의 시기심을 관찰하면 비즈니스 기회가 보인다. 르상티망. 르상티망을 여느 철학 입문서에서처럼 설명해보면 다음과 같다. 약한 입장에 있는 사람이 강자에게 품는 질투, 원한, 증오, 열등감 등이 뒤섞인 감정. 한마디로 시기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니체가 제시한 르상티망은 우리가 시기심이라고 여기지 않는 감정과 행동까지도 포함한 조금 더 폭넓은 개념이다. 이솝우화의 여우와 신포도 이야기가 있다. 여우가 먹음직스러운 포도를 발견했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손이 닿지 않았다. 결국 이 여우는 이 포도는 엄청 신기분명해. 이런 걸 누가 먹겠어? 라며 가버렸다. 이는 르상티망에 사로잡힌 사람의 전형적인 반응을 보여준다. 여우는 손이 닿지 않는 포도에 대한 분한 마음을 저 포도는 엄청 시다라고 생각을 바꿈으로써 해소한다. 니체는 바로 이 점을 문제로 삼아 우리가 갖고 있는 본래 인식 능력과 판단 능력이 르상티망에 의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고급 브랜드 상품이 시장에 제공하고 있는 편익을 르상티망의 해소로 볼 수 있다. 르상티망을 품은 개인은 르상티망을 해소하기 위해 상품을 구입하기 때문에 르상티망을 새로 만들어내면 낼수록 시장의 규모 또한 커진다. 이런 인간의 본성을 알고 기업들이 르상티망을 적극 활용한다. 르상티망에 사로잡힌 개인은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인다. 르상티망의 원인이 된 가치 기준에 예속 복종한다. 르상티망의 원인이 된 가치 판단을 뒤바꾼다. 자신이 무언가를 원할 때 그 욕구가 진짜 자신의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인지 혹은 타인이 불러일으킨 르상티망에 의해 가동된 것인지를 판별해야 한다. 인생을 예술 작품으로 대한다면 안가주망. 철학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how의 물음과 세상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라는 what의 물음, 이 두 가지 명제에 몰두해 왔다고 언급했다. 실존주의는 이 중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즉 how의 물음을 중시한 입장이다. 이 물음에 사르트르는 안가주망하라 라는 답을 제시했다. 안가주망이라 하면 뭔가 고상한 철학 용어로 들릴 수도 있지만 결국은 주체적으로 관계한 일에 참여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무엇에 참여하는 것일까? 사르트르는 두 가지로 정리했다.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의 행동이다. 현대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자신의 행동을 주체적으로 선택할 권리가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이상 우리의 행동과 선택은 자유이며 따라서 무엇을 할까? 라든지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가? 라는 의사결정에 스스로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 앞서 에리 프롬의 자유로부터의 도피를 다룰 때 자유의 괴로움에 관해 고찰했는데 사르트르 또한 자유를 매우 무거운 것으로 인지해 인간은 자유의 형벌에 처해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사르트르는 우리가 스스로의 행동뿐만 아니라 이 세계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바로 안가주망에 따라 참여하는 두 번째 대상인 세계다.
그에 의하면 우리는 자신의 능력과 시간, 즉 인생 자체를 사용해 어떤 계획을 실현하는데 이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모두 그 계획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한다. 사르트르는 사람의 일생에서 우발 사건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까지 이야기했다. 그 예로 들었던 것이 전쟁이다. 사르트르는 전쟁을 인생의 외부에서 닥쳐온 사건으로 여기는 것을 잘못이라 보았다. 전쟁은 나의 전쟁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나는 반전운동에 몸을 던지거나 병역을 거부하고 도망칠 수도 있었고 아니면 자살함으로써 전쟁에 항의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외부의 현실과 나는 결코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관계다. 그렇기에 더더욱 그 현실을 자신의 일로 주체적으로 받아들여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는 태도, 즉 안가주망이 중요하다. 어떻게 시스템은 인간을 소외시키는가? 소외는 마르크스가 남긴 수많은 키워드 가운데 비교적 오용되기 쉬운 용어다. 그러나 난해한 개념은 아니다. 오히려 세상 곳곳에서 소외가 일어나고 있으므로 알아두면 다양한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소외란 인간이 만들어낸 개념이지만 이것이 인간에게서 떨어져 나와 오히려 인간을 조종하는 양상을 보인다. 많은 해설에서 주로 서먹서먹해지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소외가 큰 문제인 까닭은 인간이 만들어낸 시스템에 인간이 휘둘리게 된다는 데 있다. 마르크스는 그의 경제학 철학 초고에서 자본주의 사회의 필연적 귀결로 4가지 소외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첫째는 노동 생산물로부터의 소외다.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노동자이지만 생산된 상품은 회사의 자본이며 대차 대조표의 재고 자산으로서 계산된다. 자신의 노동으로 생산한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것이 아니며 더구나 상품이 세상에 나옴으로써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받는다. 이것이 노동 생산물로부터의 소외다. 둘째는 노동으로부터의 소외다. 본래 노동은 인간에게 창조적인 활동이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임금 노동제에 의해 왜곡되어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인간은 노동을 하는 동안 자기를 느끼지 못하며 힘든 노동에서 해방되어야 비로소 독립된 자신으로 설 수 있다. 이것이 노동으로부터의 소외다. 세 번째는 유적 소외다. 유적이란 말은 영어 원서에서 스피시즈로 되어 있는데 마르크스는 인간을 유적 존재, 즉 어떤 종류에 속해 있어 그 속에서 건전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생물체로 정의했다. 하지만 분업이나 임금 노동에 의해 건전한 인간관계는 파괴되고 노동자는 자본가가 소유한 회사나 사회의 기계적인 부품, 즉 기여가 되고 만다. 이것이 유적 소외다. 넷째는 인간, 즉 타인으로부터의 소외다. 더 알기 쉽게 설명하면 인간다움으로부터의 소외라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인 인간의 가치는 사회나 회사의 톱니바퀴로 얼마나 효율성 있게 일하는가 하는 생산성만을 요구받는다. 이에 따라 인간의 관심은 얼마나 짧은 노동으로 재빨리 돈을 벌까에 집중되어 인간다운 노동이나 증여에서 오는 기쁨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타인에게서 얼마나 빼앗을까, 타인을 어떻게 앞지를까에만 전념하게 된다. 이것이 인간으로부터의 소외다. 우리는 무언가 문제가 생기면 시스템을 만들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하지만 정말로 그 시스템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문제를 해결하려고 만든 시스템이 원래 있던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한 채 되레 다른 문제만 더 불거지게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규칙이나 시스템으로 사람의 행동을 통제하려고 하면 거기에는 자연히 소외가 발생한다. 그렇다면 이런 소외를 줄이는 방법은 무엇일까? 위에서 간략하게 언급한 내용들은 신계의 주제 중에 하나일 뿐이다. 신계의 글들은 저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다양한 질문들에 대하여 그런 문제들을 지적했던 철학자들과 인문학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는 책이다.